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5월 20일 오후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홍나리 여사와 이부진이하고 이서진이가 삼성전자를 블록딜 한 날짜가 이날이거든요. 1월 11일입니다. 근데 블록딜 하고 나서 주가를 더 빼버렸거든요. 요번에도 여기도 83,600원에 블록딜을 했거든요. 이부진이가요 525만 주를 약 4,500억치를 갖다가 이거를 블록딜 해가지고 외국인한테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보면요, 지수가 삼성전자를 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점을 이래서 높여갑니다. 여기가 지하 주차장을 말하면 여기서 1층입니다. 자, 여기서 이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2층입니다. 이 2층. 이 고점을 넘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3층입니다. 3층이거든요. 좋은 주식이 3층으로 끝 안 냅니다. 최소 주도주는 9층으로 꺼냅니다. 9층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요 고점을 넘기면 3층입니다. 3층. 아직까지 6층이 더 남았습니다. 6층이 더 남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주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기업 정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삼성생명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계열로 볼게요. 스냅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십시다. 컨센서스가 24연도별로 봐야 되죠.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26년도 12월 달에, 매출액이 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6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 가장 큰 매출액이 나옵니다.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렇습니다. 매출액이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24년도도 그렇고요.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거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아마 사상 최대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22년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22년도가 가장 단기 순이익이 좋았네요. 그다음으로 24년도도 좋고요. 단기 순이익이 24년도도 좋고 25년도도 좋고 26년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22년도가 가장 좋았네요. 그러고 ROE도 올해가 4밖에 안 되거든요. ROE가 올해는 4였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ROE가 11 이렇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PBR이라든지 그거는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PBR은요 1이거든요. 1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 PBR은 3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을 가야 되는데 8, 3, 24만원입니다. PBR 기준으로 보면요, 38, 24만원이 목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PE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가 15거든요. 올해 PER가 15고, 내년 PER가 11이거든요. 후년 PER가 10이라고요. 그럼 올해 PER가 15니까 최소 30은 가야 되거든요. 30은 가야 되고, 30이 가면 2배 정도는 가야 되는데, 최소 14만원은, 15만원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15만원을 가야지 적정 가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가 가장 저평가 됐습니다. 그러고 제가 오늘 주식을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요. 삼성전자가 이래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삼양식품도 이리 올라갑니다. 삼양식품이 올라가면요, 삼성전자는 내려갑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요, 삼양식품은 급락 놉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음식료와
음식료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거꾸로 간다고요. 거꾸로 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방향을 윗방향으로 잡았고요. 삼양식품은 오늘 침을 맞아버렸거든요. 꼭대기에서요. 꼭대기에서 침 맞는 게 가장 삼양식품 볼게요. 이 꼭대기에서 침을 맞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급락 차트거든요. 오늘 자 여기서 볼 때 이만큼은 무조건 매도하답니다. 예, 이만큼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만큼은 매도 쳐야 됩니다. 이 꼭대기에서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루 내려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와 삼양식품은 음식료와 반도체는 거꾸로 갑니다. 결국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예, 음식료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이 음식료의 고점이거든요. 음식료의 고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는 바닥의 신호고요. 이거는 고점의 신호입니다. 이 고점의 신호입니다. 삼양식품이요. 예, 삼양식품이 고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는 나갑니다. 삼성전자는 나갑니다. 자, 오늘 셀비 데이비스가 이룬 뉴욕 벤처 앤 셀렉티드 아메리칸 세어거든요. 예, 어드바이저 CEO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우리는 성장회사의 주식을 가격에 매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성장률을 기록하는 회사를 찾거나 신흥 성장 시장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외면당하면서 오랫동안 독점권을 행사해왔고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있는 그런 대기업을 찾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그 당시에 찬밥 신세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치주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성장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장기간에 걸친 기록을 살펴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수한 경영진에 의해 업계의 선도적인 위치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그가 특히 금융회사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요번에 차른가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도 그 화재주를 사가지고 참 돈을 많이 벌였더라고요. 예, 이분도 보니까 참 말이 많네요. 근데 선도주가, 물론, 삼성 화재도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전 세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밖에 오늘 이야기 안 했고요. 예, 삼성전자를 보고 자,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예, 다우 봤죠? 다우 신고가, 상해 A 신고가, H 주식 신고가, 일본 신고가, 대만 신고가, 베트남 신고가, 예, 인도 신고가, 호주 신고가, 영국 신고가, 독일 신고가, 유럽 신고가, 프랑스 신고가, 러시아 신고가. 자, 한국 신저가. 한국도 신저가거든요. 예, 픽스 신저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만 안 갑니다. 우리나라 주식만 안 가거든요. 왜일까요? 우리나라 주식이 왜 안 갈까요? 예, 우리나라 주식은요, 미운 오리거든요, 미운 오리. 자, 미운 오리가 뭡니까? 미운 오리는 뭡니까? 이 백조입니다, 백조. 예, 백조가 지금 날아가기 직전이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요, 백조입니다, 백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은요, 백조입니다, 백조. 백조가 날리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배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합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1억 2천만 주를 6개월 동안, 예, 순매수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 자기네들이 그 상 가격 이하로 넣어줄까요?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425만 주를 갖다가 4,500억에 샀거든요. 이 가격을 83,600원 이하로 넣어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83,600원을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83,600원 되면요, 사람들이 요번에는 엄청나게 팝니다. 삼성전자가 요번에 83,600원 이거 넘어서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이 고점을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합니다. 요번에는 전부 매도합니다. 예, 요번에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올라타면 삼성전자를 전부 다 매도합니다. 요번에는요, 엄청나게 매도를 개인들이 할 겁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갑니다. 예, 이날은 83,600원 넘기지 않습니까? 86,000원을 넘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고, 기관들은 지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투신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기금하고요, 예, 사모펀드하고, 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예, 보험, 그 다음에 은행, 예,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요,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바닥에서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사더라고요, 계속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요, 삼성전자를 끝없이 매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끝없이 매수했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내국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과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하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역대 다섯 번째로 많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6개월 동안 사상 최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가장 많이 샀을 때 사상 57%대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한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를 이 고점을 안 넘길까요?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배당금이 나왔거든요. 배당금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또 샀습니다. 그 금액 다요. 예, 삼성전자가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부동산이 저번에도 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요 17개국 중에서 예, DS 1등이라고요. DS 1등입니다. DS 1등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DS 1등입니다. 주가가 DS 1등입니다. DS 1등이고요. 부동산도 DS 1등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 부동산도 DS 1등입니다. 이거를 예,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해주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별로요. 주가와 부동산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수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어깨를 나누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대등합니다. 일본이 수출이 10개 하면요, 우리나라도 가격 면에서 일본이 가격에 GDP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요만하면요, 일본 GDP는 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수출을 이만큼 10개밖에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모가 요만큼인데 이만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합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수출과 비례를 합니다. 수출하는 나라, 수출이잖아요.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요, 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게 수출 아닙니까? 이 수출주들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라면도 물론 올라갔죠. 예, 그렇고, 예, 부동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초급등이거든요. 지금 저는 요번에 52주 동안 신고가가 났거든요. 신고가가 지금 이제 베끼고 있죠. 신고가죠. 52주 부동산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이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지금 현재 예, 서울 전세 가격이 26개 구가 있으면요, 강동구 빼놓고 전부 다 25개 구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이요, 장난이 아니고요, 부산도 장난이 아닙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매 물량도 부산은 많이 쌓이고요, 중고 미분양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6년도, 27년도, 25년도는요, 예, 부동산 공급 부족이 생깁니다. 공급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디쯤 와 있냐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느 정도 후행을 하거든요. 자, 이 월봉으로 봐야 되거든요. 52주니까. 자, 주가와, 이날 봅시다. 21년도 6월이 부동산 가격이 한번 볼까요? 21년도 6월 달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6월 달입니다. 주가 바닥 고점이요. 자, 21년도 6월 부동산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6월 부동산 가격, 21년도 6월, 예, 부동산 가격 한번 볼게요. 21년도 6월 달에, 21년도 6월 달이지 않습니까? 21년도 저희가, 여기가 21년도에 6월입니다. 6월이죠. 월봉상요. 6월이고요. 자, 21년도 6월 아파트 가격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6월. 이거죠. 21년도 6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6월. 이 보십시오. 계속 21년도 6월 전국 아파트 동향을 살펴본 결과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갔다. 예,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 주식 가격이 고점이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보십시오. 21년도 6월, 26년도 6월 달에 보십시오. 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 보십시오. 이 똑같거든요. 부동산 고점이 주식 고점이거든요. 예, 이 코로나 생기고 난 이후에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부동산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고점하고 주가 고점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보십시오. 주가가 지금 이 고점을 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여기만큼이 지금 떨어지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주식은요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가 성장률이만요. 자, 앞발통이 여기가 주가, 여기가 주가, 여기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을 왜 제가 뭐냐면 집값보다는 전세는 실수요자거든요. 완전요. 집값은 변동폭이 있지만 전세 가격은 골고루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실제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전월세가 올라갑니다. 전월세가 올라가면요,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가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게요.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을 짓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 공급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용적률이 300%인데, 500%로 상장 조정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가 3종이면은 3종 주거지역을 갖다가 500%로 있지 않습니까? 특상향을 시켜줍니다. 3종인데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용적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가 건물을 세웁니다. 여기다가 3층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이라고요. 만약에 땅이 100평이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300%면 요 3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를 500%까지 지을 수 있는 게라요. 그럼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왜냐면요, 지금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요, 부동산은, 근데 공급 물량이 없대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현대차만 주식이 가거든요. 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 자, 지금 삼양식품이 오늘 고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만 주도주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삼양식품은 여기서 이래 해주고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들어갈지는 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 이 고점이거든요.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점이 신호입니다. 자,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긴 꼬리가 나왔거든요. 밑에서
밑에서 긴 꼬리가 놓으면 여기는 간다는 신호입니다. 한 번 더요. 울봉을 보든지 주봉을 보든지 간에 밑에서 이 긴 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위에서 이 긴 꼬리가 놓으면은 이거는 여기를 깬단 말입니다. 여기를 깬단 말이라고요. 그 밑에서 이 계속 꼬리가 긴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서 아랫 꼬리가 긴 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간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이 긴 꼬리가 나왔다면 이건 급락 신호라고요. 이 급락하고 나면 이걸 고점을 뺏긴다 소리거든요. 예, 차트를 저는 그래 봅니다. 거래량실 있고요. 그러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은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역사적인 바닥입니다. 거래량 볼까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렸을 겁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린 데가 역사적인 대바닥이거든요. 자, 여기가 대바닥, 여기가 대바닥입니다. 자, 여기가 대바닥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3,300을 돌파가 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요. 1000포인트의 돌파가 나오면 3000포인트가 갔거든요. 3000포인트가 돌파가 나오면 저는요, 이 두 배 간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요. 이 세 배 갔거든요. 세 배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배 가면 10,000포인트입니다. 10,000포인트 갑니다. 자, 대만 증시를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에서요. 자, 대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안 갑니다. 이 금투세는, 이거는 만들면 안 됩니다. 예, 금투세를 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예, 그런 나라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안 할 겁니다. 예, 그런 금융 선진국도 안 합니다. 홍콩이나 이런 데는 아마 선진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금융이 후진국입니다. 아주 후진국이거든요. 그런데 금투세를 시행한다. 그 금투세를 시행하는 그 순간에 민주당은 폭망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폭망의 지름길로 가려면요, 기름에다가, 자, 금투세를 시행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돈 잃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저주를 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돈 잃은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한테 이 민주당을 갖다가 지금 아무리 좌파라 해도요, 자기한테 돈 1원을 손실을 입힌 사람들한테는요, 표를 절대로 안 던집니다.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했다. 그래가지고 좌파놈들이요, 좌파분들이, 예, 이분들이 표를 던질까요? 절대로 안 던집니다. 예, 이 자기한테 돈 1원을 갖다가 손실한 사람들은요, 자기 부친을 죽인 것과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책에 나옵니다. 책에요. 자기한테 돈 1원을 손실을 입힌 그 집단하고요, 자기 부친을 죽인 사람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더 미워하는 것은 돈 1원을 잃게 한 그 집단을 갖다가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이 금투세를 실행하면요, 이 민주당은요,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요, 이 금투세 요거 때문에, 예, 이 금투세를 만약에 저는요, 6월달이라든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시행하지 않으면 오늘 한 말도 내일도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레도 얘기할 끼고요. 계속 저는 증거를 남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했다면 이거는 대권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필패합니다. 필패. 예,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요, 거래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선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초등학생이 대학생 문제를 풀어라. 초등학교 유치원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적분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이 유치원생이 아니고요, 유아원생이거든요. 유아입니다, 유아. 우리나라 주식 구조가요, 유아입니다, 유아. 유아 단계거든요. 유아 단계인데, 이거를 갖다가, 예, 유아생들을 보고, 예, 나이 2살짜리 보고요, 예, 만약에 24살짜리 대학생 문제를 풀어라. 예, 물리 문제를 풀어라. 예, 상대성 문제를 풀어라. 똑같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시행한다. 이래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절망적인 구조로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입법을 안 바꾸면요, 집값이 대폭등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 S&P 500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S&P 500이 G값입니다. G값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자, S&P 500 지수가 훨씬 세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세 가격입니다. 전월세고요. 전월세고, G값은 S&P 500입니다. S&P 500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그 다음에 봅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요, 저절로 이게 올라갑니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지금요,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10억짜리 집이요, 서울은 지금 15억으로 전세가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10억에서 13억으로 올렸습니다. 13억을 올리니까 그래도 물량이 없으니까 15억을 올린다고요. 왜냐면요, 만약에 보십시다. 만약에요, 7억에, 만약에 9억의 전세를 줬습니다. 20년도 7월 달에요. 그 다음에 22년도 7월 달에, 예, 약 10억의 전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24년도 만기가 되는데, 다시 이게 28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24년도부터 28년까지는 집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치를 갖다가 이 전세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비가 7월 달부터는 초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세가 7월 달부터는 전세가 대폭등이 납니다. 7월 달부터요. 그걸 갖다가 잘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요. 예, 지금 다주택자들이 비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비율이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뭐, 2주택 이상을 갖다가 다 때리잡았지 않습니까? 2주택자들을 다 때리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다주택자들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주택자들한테 분명히 혜택을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세가 올라가야만이, 지금 전세가 올라가야만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 때문에 막 집값이 이래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야지 임대차 입법도 없애고요. 임대차 입법도 없애고 종부세도 없애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종부세도 다주택자들 9억이고요. 그 다음에 집을 하나 들고 있으면은 12억까지 종부세를 안 냅니다.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세금을 가장 많은 나라,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그런 것은 경제 원론이라든지 어느 경제 원론이라든지 자본주의 구조에서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 조세 증가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거는 경제책에, 경제 원론에 나오는 말이고요. 경제 원론에 반하는 겁니다. 세금을 떼내면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경제 원론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본주의 교육을 안 배우고 마르크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정책을 쓰거든요. 마르크스 경제를 배운 사람이 마르크스 경제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를 배운 사람하고 저 차이점입니다.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가 망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태로요, 주식보다는 좋은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좋은 부동산 한번 볼까요? 예, 부동산 한번 볼까요? 부동산 농기만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아는 데가 부산밖에 없어가지고 참 그게 하나의 흠입니다. 예, 부동산 한번 볼까요? 부동산, 예, 제가 아는 데가 부산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한번 볼게요. 심각한 전세시장, 앞으로가 더 큰 문제. 예, 이 보십시오.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예,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 이상 줄었다. 예, 지금 난립니다. 전세 물량이요. 전세 물량이 5% 줄었거든요. 예, 전세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보십시다. 자, 보자고요. 부동산 지인에 의하면은 입주 물량이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27년도 서울 입주 아파트는 8,000세대에 불과하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8,000세대가 아니고요. 2만 세대가 필요합니다. 2만 5천 세대가 필요하거든요. 20년도, 2007년, 27년도에요. 3만 세대가 소멸하고, 예, 8,000세대밖에 없단 말은요.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와, 이거는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예, 앞으로 26년도, 27년도에 입주 물량이 8천 가구밖에 없다는 말은,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3만 가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 아주 전세가 험악한 꼴을 당할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게 지금 이제, 예, 어떻게 돌려가야 돼? 빼기 안 되네요. 야, 이거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요? 전세 문제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예, 이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부동산에서 또 한번 볼까요? 예. 하여튼 지금 전세 물량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세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전세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가격 폭등, 제가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저 방송을 듣는 사람은요, 예, 예, 이 보십시다. 임대차 3법이라, 예, 여기가 누가 쓴 건지 오늘 기사네요. 지금 풍기 현상이다. 풍기 현상요. 이거는 24년도 거네요. 예, 조선 비즈니스에서 나온 건데요. 전세계약 종료 연락 받았어요. 전세가 급등해 임대차 4년차 덮친다. 예, 사연은 이의다기 임차인들 오른 전세로 가격 현실화 우려. 예, 예, 5% 올렸다. 예, 그러나 한번 봅시다. 예, 전세가 여기는 2억 정도 뛰다네요. 그리고 4년 동안에 5% 이내로 제한한다.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4년치를 올려받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한꺼번에 4년치를 받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은 4년치 전세 가격이 한 번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예, 이 전세 대책을 아마 이번 주에 낼 겁니다. 예. 이게 또 뭡니까? 금투세 대상 20년도 수천 명이 받는데 지금은 수만 명일 수도 있다. 원인은 채권 문제가 크네요. 예, 앞에 정권을, 금투세가 도입되면요, 채권 자본, 만기 상한 이익, 채권도 문제가 되고요, 다 문제가 됩니다. 예, 만약에 정권을 잃고 싶으면은, 예, 금투세를 시행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민주당 저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민주당은 폭망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폭망이 한다고, 예, 저는요, 만약에 제가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필패합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는요, 이거는 인기 영합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정부는 지금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번에요, 솔직히 저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었지만은, 예, 자기네들이 탄핵해버리잖아요, 나라를 탄핵하는데 탄핵을 막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찍었죠. 제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예, 지금 건설사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지금 좋아질 겁니다. 건설 경기가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경기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금리를 반드시 낮춰야 되거든요. 금리를 낮춰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래 갑니다. 이래 갑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아까 주식이 어디쯤 와 있냐면요.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자, 우리나라 주식이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이게 남아 있거든요. 이 자리를 이끄는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자리를 메꿀 겁니다. 단, 금투세를 없앤다는 조건 하에요. 금투세를 실시를 한다. 예, 이거를 늦추면 늦출수록요. 그러면 이 정권 야권은 폭망합니다. 폭망. 야권은 폭망합니다. 만약에 금투세 때문에 이래 주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폭망을 합니다. 폭망. 예, 폭망합니다. 예, 선제적으로 제가 민주당 이재명이면요, 제가 이재명이면요, 저는 금투세를 당장 없애자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임대차법도 없애고요, 상속세법도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람은요, 모든 규제를 없앴습니다. 예,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은요, 국민들한테, 북한한테 퍼주기는 많이 했지만은, 예, IMF를 졸업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규제를 혁파했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규제를 없앴습니다. 규제. 모든 규제를 다 풀었다고요. 예, 일례로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냐면요. 조지 소로스를 가장 먼저 만났을 겁니다. 예, 조지 소로스를 가장 먼저 만나고 손정희를 만나고요. 그 다음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손정희 보고 물어봤습니다. 손정희 씨,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브로드밴드를 깔아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국가단체에다가 컴퓨터를 다 깔았습니다. 예,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예, 그러고 모든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씨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요, 자기가 지금 사실 재판해버리잖아요. 재판하면 이 사람은 100만원 이상 받잖아요. 선거법에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앞으로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선거권이 생기면요, 이 사람 이재명이가 만약 100만원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요, 민주당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요. 박수를 칩니다. 예, 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원숭이가 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사냥을 합니다. 예, 원숭이가 이 우리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대장 원숭이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중국에서 그 식탁에 올립니다. 예, 이 식품을 만듭니다. 이 음식 재료를 쓴다고요. 이 대장이 이래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놈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요. 이재명이가 여기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면요, 속으로는 우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여기 있는 약 2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약 200명, 190몇 명입니까? 되는 사람들이요, 박수를 칩니다. 이재명이가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 예, 박수를 칩니다. 예, 이재명 씨는 똑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저 방송을 이재명이가 들으면요, 이재명 씨가 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입니다. 190마리 중에서요, 이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 대장 원숭이가 이 쫓기 내려오잖아요. 요 189명들이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요. 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 이 정치 구조입니다. 정치 구조라고요. 정치 구조요.
한 사람이 정적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사자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요. 수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사자 중에서 자기 새끼는 다 키웁니다. 임마가요. 그래 다른 새끼들은요, 다른 암사자가 난 새끼들은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 수사자가요. 자기 새끼는 살려주는데 나무 새끼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암울한 정치입니다. 정치요. 사자의 세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루는 이 정치 세계는요 더 심합니다. 옛날에 보십시오.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정성 개가 죽잖아요. 전부 다 문안인사 온다고요. 그것처럼 이재명이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박수를 칩니다. 왜냐면 지금 이재명이가 구속되기 바라지 않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구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당사에서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을요. 벌금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아마 조금 반기지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사람들은요, 이재명이가 구속되든지, 정청래가 구속되든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예, 신경 쓰는 척 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은요,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바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갈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래 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계약이 맺어지잖아요. 바로 이래 갑니다. 모든 악재가 다 사라집니다.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잖아요. 그 다음에 27일 날이 먼저 이재용이가 구속을 갖다가 면회됩니다. 구속을 면하고 2심에서 기각을 시키게 되거든요. 2심에서 기각만 시키잖아요.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는 순간에 자사주 취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이 나오고요. 엔비디아와 계약 수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래 갑니다. 삼성전자만 갑니다. 나중에는요. 삼성전자와 가는 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고 현대차만 갑니다. 조금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이 세 종목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 지수를 갖다 이 세 종목만, 삼성전자만 가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잘 가져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첫째, 부동산이 지금 현재요, 지금 만약에 부동산 규제가 풀리버리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대전이라든지요, 광주라든지 여기에 부동산 대기 자금들이 지금요 용수철로 꽉 압착을 시켜놨습니다. 금리를 낮추고요. 만약에 취득세 완화라든지 그런 규제를 풀어버리잖아요. 스프링이 이래 튑니다. 지금 스프링을 이래 꽉 눌려놨거든요. 스프링이 이래 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지를 못합니다. 지금요.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이거를 갖다가 풀지를 못하는 게 돈이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이 풀린 금액이 미국으로 말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245년 동안 푸른 돈하고요. 팬데믹 때 20년도 아닙니까? 20년도, 24년도까지 푸른 돈이 여기가 100원이면요. 여기가 40원입니다. 40원요. 그러니까 이게 약 40%를 갖다가 풀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쌉니다. 지금 주식이 100년 동안에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 100년 동안 이만큼 올랐으면 40%는 가야 되거든요. 미국 주식도 아직까지 오를 날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운 오리 새끼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인데, 금리를 낮춰 보십시오. 금리를 낮추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봅니다. 반도체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요, 이래 초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급등을요. 제가 오늘도 이 반도체와 주가와 그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금투세를 우선적으로 가장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도 지금 없애야 됩니다. 영국이 상속세를 없애거든요. 영국이 왜 주가가 이래 잘 가느냐? 상속세 폐지입니다. 상속세 폐지가 내년 공약이거든요. 보수당. 지금 영국
보수당이 잡고 있는데 영국 보수당 공약이요 상속세 폐지입니다. 상속세 영국이 상속세 폐지하고 스웨덴이 상속세 폐지하고 예, 지금 금리를요 멕시코가 금리를 인하했고 스웨덴이 금리를 인하했고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동참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또 곧 금리 인하를 대행합니다.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자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 뒷발통입니다. 주식이 수출입니다. 수출이 급등이 나오고요. 우리나라가요. 부동산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기는 말은 저절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 속도가 예,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안 가거든요. 부동산이 안 가고 그다음에 수출은요 지금 엄청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뒷발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수준은 아프리카 우간다급이거든요. 예, 우간다급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과 정치는 우간다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정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올리버리면 상속세를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올리버리면요, 회사 망해버립니다. 회사가 왜 망하느냐? 상속세를 갖다가 만약에 올리지 않습니까? 주가가 요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가격에 의해 가지고 60%의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회사를 갖다가 저주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력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공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주가는 저절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요, 여기서 가격을 매기게 되거든요. 여기서 주가 이렇게 빠지고 싶시오. 어찌 됩니까? 아이고야,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세금 낼 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렬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렬을 하면 40%라고요. 정렬을 하면 40%인데, 상속을 하면 60%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주식, 팔아버립니다. 대주주가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빨리 안 팔면요, 이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거의 망할 수준까지 가버립니다. 예, 이게 요 앞에 농어바이오도 그렇게 당했죠. 농어바이오 한번 볼까요? 농어바이오 차트가 아마 농어바이오가 그 상속세 때문에 다 팔아버리거든요. 농어바이오가요. 예, 농어바이오 보십시오. 이 좋은 회사가 다 때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 보십시오. 농어바이오가 완전히 초토화 돼버렸네요. 초토화. 예, 아마 이 회사가 농어바이오가 한번 볼까요? 농어바이오 한번 볼까요? 농어바이오 대주주 볼까요? 농어바이오 대주주가 다 팔아버렸거든요. 대주주 매도. 예, 농어바이오가 보십시오. 농어바이오 대주주 사망 매물 우려했지 않습니까? 자, 13년도 8월달이네요. 13년도 8월달이죠. 자, 13년도 8월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년도 8월달 한번 볼게요. 13년도 8월달입니다. 13년도 8월달이거든요. 자, 이날이네, 이날요. 자, 이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년도 8월달. 13년도 8월달이거든요. 대주주가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여기네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주가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다 빼버립니다. 이 대주주들이, 보십시오.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이 세금을 여기서 물리되거든요. 여기서 물리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이 주식을 팔죠. 그럼 여기서 또 팔죠. 여기가 또 팔죠. 매도를 불러버립니다. 이 대주주들이 죽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리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팔아버렸거든요. 대주주들이. 그냥 안 팔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농어바이오 회장이요. 그럼 이 주가가 대폭락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상속세를 폐지를 하는 기업들 상속세 폐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한테도요, 지금요, 10억이 넘는 사람한테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빨리 손봐야 되고요, 정년세도 손봐야 되고, 지도세도 손봐야 되고, 양도세도 손봐야 되고요, 뭐, 소급도 적용도 시키고요, 법을 갖다 소급도 바로 시킵니다.
소급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소급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을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급을 시키는 나라가 있을 나라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소급은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차 사법이라든지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들이라든지 부동산 법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가 뭐 이상하게 소급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소급시키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차가 이렇게 가는데요. 가고 있는데 그냥 야야 가지 마라 하면서 요 가고 있는데 가지 마라고 이렇게 때려버리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가고 난 다음에 법을 적용시키게 되거든요. 이 사람까지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었으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보십시오. 임대주택은 이제 안 합니다. 임대주택은 아무도 안 합니다. 이제요. 아마 이 앞에 정권한테 사람들이 뒤였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정부 말을 안 믿습니다. 정부 대책을 안 믿습니다. 이 정부 대책은요, 만약에 법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다 했으면 여기를 적용 끝나야만이 이 법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2년 살고 있다. 2년 살고 있으면은 여기 만약에 20년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했다 아닙니까? 7월 달에. 그러면 20년도 6월 달에 계약한 사람은 22년까지는 적용을 시키게 되고요. 22년 8월 달에 시행하는 사람부터 이 법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2-2를요. 그런데 20년도, 19년도에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도 이거를 적용시키다는 거는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소급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소급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급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나쁜 것 같으면은 자기한테 손해를 주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때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법을 갖다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안 믿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집값은 이렇고요. 전세가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리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리 밀어 올릴 겁니다. 그럼 이 집값이 이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시간을 갖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요. 그 부정론자들의 방송을 들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주식은 급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급락론자 중에 부자는 없고요. 긍정론자 중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급락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정론자 중에 부자 없고 긍정론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제가 하는 말이 매일 같은 말이잖아요. 시장이 지금요 보통 장이 아닙니다. 보통 장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대두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은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급등을 했네요. 은이 올라가고 있고, 동이 올라가고 있고요, 납이 올라가고 있고요, 니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산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요.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요, 이 금융자산이라고요. 금융자산이, 주식이 실제로 금융자산입니다. 예금이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예금은 일종의 대기성 자금이거든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봐야 됩니다.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고요. 주식이 금융자산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그 다음에요,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실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금이 올라가고, 철근이 올라가고요, 배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주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의미합니다. 제가 너무 긍정론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예, 이제는 부동산도 초특급 A 지역을 가야 됩니다. 강남을 가야 됩니다. 강남을 가야 되고요. 부산은 해운대를 가야 됩니다. 해운대, 강남과 해운대를 가야 됩니다. 해운대를 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요. 초특급 부산은 해수동이죠. 해운대 수영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강남이죠. 강남. 예, 이 두 지역. 예, 지금 부동산과 주식은요, 저는 부동산 주식의 가격은 뭐에 비례하느냐, 한마디로 구리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과 주식은 구리 가격에 비례한다. 구리 가격이 이 고점을 능가하잖아요. 이거는, 자, 이만큼을 더 간단 말입니다. 20년도부터 22년 동안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2년 갔거든요. 2년 갔습니다. 그 다음 저가 때리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갔거든요. 이 고점을 베끼지 않습니까? 그럼 또 2년 더 갑니다. 그러되면은 26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은요 26년까지 갑니다. 예, 이 구리 가격을 비례하면 되거든요. 구리가 식량이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예,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아파트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아파트도 지금요 1주택자들은요 빨리 2주택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집 한 채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자기 집이 살기이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는데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100원 올라가고요, 여기서 100원 올라가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00원 올라갑니다. 근데 강남은 들고 있으면요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된다고요. 근데 요 100원짜리 들고 있지 않습니까? A급짜리가 아닌데는요. 그래도 요 100원짜리가 여기는 200원 됩니다. 100원, 200원 됩니다. 아니면 200원 될 수 있다고. 근데 한 개짜리를 들고 있으면요. 100원짜리가 200원 된다고요. 그래 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은요. 빨리 2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팔든지 안 팔든지 간에 지금 2주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나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현대차를 들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삼성전자만 들고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현대차와 이렇게 두 군데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배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